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통제 성향 공감 못하시고 테니스에 미친 남편이랑 살고 있는 인생 1순위인 것 같아요. 남편은 조선시대 살아요.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와이프만 좋아하고 결혼 지옥으로 가야 될 내용이 테니스에 미친 남편이랑 살고 있는 나비 부인입니다. 남편은 주 7일 테니스가 우선입니다. 가족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끝난 후에 혹시라도 시간이 남았을 때 쳐다보는 수준입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참자 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이 대학을 가서 저는 숨겨놓은 날개를 달고 나비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편은 테니스장으로 가고 저는 김창옥 쇼를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부인? 아드님이 올해 대학 들어갔으면 이제 50대가 되시는 겁니까? 제가 아이를 좀 늦게 낳아가지고요. 네, 아이는 작년에 대학에 갔어요. 작년에 대학 가시고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친구랑 왔어요. 친구분은 뭐 나비입니까? 아니면은 뭐 친구도 나비예요. 아, 나비. 나비는 가을에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보통 이럴 수 있잖아요. 남편분이 테니스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몸을 그 나비에게 좀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프다. 이게 왜냐하면 테니스 치면서 뭐 엘보도 나가고 뭐 무릎 관절도 이게 과격하게 하면서 맨날 병원 다녀요. 네? 병원을 가요. 병원 가는데. 집에 오면 자요. 집에 오면 또. 근데 왜 이렇게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남편분께서는? 뭐 하나에 꽂히면 열심히 하는 거는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지금 테니스가 제일 극강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종목들 중에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로 날라오셨는데, 네. 앞으로는 어디로 날아가실 생각이세요? 저 지금 맨날 날아다니고 있어요. 맨날? 네. 최근에는 어디 날아가셨어요? 저 지난주에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어요. 코타 뭐라고요? 코타키나발루? 네. 그게 어떤 나라 이름인 거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섬. 말레이시아에 있는 섬 이름이? 네. 키나발루.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유명한 데예요? 휴양지? 나비들이 오는? 꼭 한평 아니야? 한평? 한평에서 나비 축제 크게 하는데 군수님이 엄청 그거 홍보 많이 하시고. 거기는 며칠 다녀오셨어요? 저 3박 5일. 3박 5일. 네. 누구랑 가셨는데요? 친구랑. 또 그 나비 또 다른 친구랑? 다른 나비. 다른 나비. 그럼 요즘 인생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되게 관계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결혼이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나의 역할, 그리고 자녀가 있으니까 또 자녀.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지를 않는다는 느낌이 많아요. 네. 그 느낌은 언제부터 느끼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테니스 치시기 전에?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테니스 치면서 지금은 더 심해진 거예요? 네네네. 테니스 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20대 때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냥 인생 1순위인 것 같아요. 테니스가? 네네. 만약에 누군가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소원 하나를 빌어봐라 라고 하면 선생님은 뭘 하시고 싶어요? 뭘 주문하고 싶어요? 뭐 전국의 테니스장이 불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안 되고. 저와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는 남편이랑 살고 싶어요. 지금 남편이 그렇게 해줬으면이 아니라 저는 뭐로 들었냐면 남편이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남편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거죠. 네. 그 시간을 주면은 선생님은 그 남편분하고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뭐 식사 준비를 하고 아. 가족이 같이 밥을 먹고 아. 뭐 그런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 같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남편은 오후 6시쯤에 제가 전화하는 게 싫대요.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거라서. 아, 약간 일 중독이에요. 아,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일 중독, 테니스 중독. 아, 일 중독, 테니스 중독. 네. 근데 남편분께서 일 중독 되셔서 선생님이 코타키나발루 가신 거 아닌 그것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같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그러다가는 평생 못 가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남편 없이 아들이랑 많이 다녔는데 이제 아들이 대학을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비 부인이 돼서 아, 이제는 친구들이랑 멤버는 그때그때 바뀌기는 하는데 아, 뭐 나비, 나방 뭐 되게 많죠. 이제 날라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은 좀 말투를 예쁘게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벌처럼 확 쏘는 편입니까? 그래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형이에요. 그냥 벌이 노력하는 거죠? 벌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근데 이 자꾸 뭐가 쌓이면 좀 세지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내가 명품을 사달라는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부부끼리 대화하고 같이 저녁에 이렇게 팔짱 끼고 산책하고 그리고 뭐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소소한 걸 바라는 건데 내가 대단한 걸 바라면 내가 나쁜 년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네. 선생님은 가장 어려운 걸 원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아내가 차에 치일 위험에 처했는데 구하겠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몸 다치고 87%의 남자가 자기의 몸을 다치더라도 아내를 구하겠대요. 그렇지만 이마트는 못 가겠대요. 차라리 한번 뛰어드는 게 좋겠대요. 차라리 한번 뛰어들고 제발 나 사랑해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대요.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어요. 남편분이 네. 뭐라고 했어요? 장기 이식을 해주겠다고. 거봐요. 그거 한 번으로 그냥 퉁치자. 거봐. 그리고 뭐 자기야 나 뭐 코타 갈래 그러면 갔다 와. 바람 쐬고 와. 맛있는 거 사 먹어. 돈 아끼지 마 자기야. 호텔도 좋은데 해.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나방 몇 명 나방이랑 가는 거야. 말을 좀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이렇게는 안 해요? 네. 또 갈래. 가 그래요. 또 가? 애매한데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뭔가 각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렇지만 장기를 이식해 주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딱 느낌이 오네요. 같은 남자로서. 남편분은 글쎄요, 사랑이나 그런 게 없다기보다 그 일상이 되게 어색한 남자들이 많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다정한 편이셨어요? 아니요. 봐봐요. 남편분은 그걸 40년, 50년 봤다고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 친절하게 하고, 뭐 유머하고, 뭐 아내한테 뭐 이렇게 여보 꿀 땄어? 뭐 친구들하고 있어? 뭐 누구? 풍뎅이? 엄청 어려운 거. 그러니까 차라리 장기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 날아다니실 거예요? 좀 날아다니는 건 날아다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날개짓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게 뭐 불편한 그런 의미의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욕망으로 뭐 내가 여기 여행지도 가보고 뭐 저기 콘서트도 가보고 그러면 그 끝에서 선생님이 만나시게 되는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어 하시는 것에 그 나비가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사랑과 길을 둘 다 잡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도 있고 자기의 길도 있는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내 사랑도 있고 내 길도 있다, 쉽지는 진짜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뭐 줘라 줘라 사랑 줘라, 어디냐 사랑 줘라 사랑, 그러면 오히려 이제 더 멀어지잖아요, 간극이.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사랑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지 않는 것이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인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의 길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라이트하게 되게 내가 나비처럼 날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의 삶의 개인적 의미를 찾는 그 무언가에 이렇게 커넥팅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꽃가루와 꿀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목마르면 꽃가루랑 꿀물인지 모르고 설탕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마음 잡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여기. 남편한테 메시지 하실래요? 본인 자신한테 메시지 하실래요? 남편한테. 남편한테. 그럼 저기 보시고 남편한테 하시고 싶은 말 짧게 하세요. 여보, 지금도 열심히 테니스장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내가 테니스 치는 걸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치세요. 근데 아프지 마시고 집에 와서 쓸 기운을 조금만 남겨놓고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한 모습을 보면은 내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기운을 잘 분배해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봐요. 여보, 마지막 그 말 한번 하세요. 여보, 장기 줘요. 당신 근데 나보다 좋은 장기가 별로 없어서 받고 싶은 게 딱히 없어요.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다 집에 있는 시간이면은 저는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좀 많이 가부장적이고 아이들은 엄마가 힘들 동안 아빠는 좀 아빠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빠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몇 살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요? 큰애가 30살이고요. 작은애가 29이거든요. 남편은 조선시대 살아요. 아빠가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의견이 없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부활하신 것 같네 지금. 일단 이 얘기는 50, 60대 남자들이 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말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해라 마라 이런 거 이전에 그냥 50, 60대 남자들이 이 상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그 남자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실 그러면 그 남자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보통 그러냐. 사실 50, 60대, 70대 남자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평생 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그냥 나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난 하기 싫었는데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죠. 뭐 5, 6, 70대 남자분들이 뭐 대단한 취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은퇴하고 뭐 산에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뭐 산에 가서 나무에 배나 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어. 뭐 돈 좀 있는 사람은 골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술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자기의 취향도 모른 채로 그냥 가족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뭘 모르냐면 내가 이렇게 니들을 위해서 내 인생 바쳐서 살았으니까 니들은 나한테 내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난 니들을 위해서 난 다 바쳤어. 근데 니들은 니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버지가 딱 얘기하면 딱 해줘야지 이 새끼들아. 이런 게 아버지 마음 안에는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나 아내 되시는 분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햄버거 기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햄버거 간단한 구성은 빵과 빵 사이에 햄버거 모르셔요? 제가 사드려요? 자, 햄버거는 빵과 빵 사이에 패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뭐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패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주면 안 되고 빵과 빵 사이에 넣어주는 거죠. 첫 번째가 아버지에 대한 인정. 아버지가 이렇게 사셔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아버지 혹시 가능하시면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패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인생 바쳐서 살아주셔서 저희 이렇게 컸습니다. 늘 자주 말씀 못 드려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햄버거 기법. 이랬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 제안. 1번 이제 힘들겠지만 자녀들과 분가하는 게 좋다. 2번 새 아빠를 좀 이렇게 엄마도 인생 새로 살아보고 또 아들들도 또 새 아빠 좋거든요. 또 이제 아버지를 많이 인정해 줘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희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컸습니다. 네. 그리고 부탁조로 우리들이 원하는 거 얘기하시고. 근데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뭐 아들들도 이제 이게 있으니까 성남 아버지야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버지는 나의 힘들게 살아온 삶을 다 부정당했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더 권위주의적으로 반응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별은 언제 하냐? 우리가 정말 예쁜 말을 꽤나 써봤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해야지 그 전에 하는 이별은 이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부디 여자분들과 자식보다는 아버지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마들도 많이 애썼지만 지금의 50, 60대 대신 70대 이런 남자분들이 자기의 취향도 모르고 직장을 사업을 20년, 30년, 40년 해서 회사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컸고 학원도 다니고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회사도 나라도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엄마랑 딸이 한편입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와이프는 50년 놀았으니 이제 돈 좀 벌어오라고 하는데 여태 그런 말을 하지 않더니 딸이 크니까 그러고 딸은 아빠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 많이 힘듭니다. 오늘 아버님은 누구랑 오셨습니까? 와이프랑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50 되신 거예요, 올해? 네, 50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50년 노신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놀았다 그 뜻 아니에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아, 네.
지금 이 내용은 오은영 박사님 결혼 지옥으로 가야 될 내용이 지금 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이유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혼자 쓰기도 바쁩니다. 아, 혼자 쓰기도 바쁘다. 혼자 쓰기도 바쁘다. 그런 사실을 알고 아내가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결혼하신 겁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내분 표정은 여배우 표정이거든요. 이게 웬만한 여배우들은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오늘 누가 오자고 하셨어요? 남편분이? 일단은 정말 이렇게 또 뽑힐 줄 몰랐는데 뽑혀서 허벌나게 기분이 좋고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형님 정말 이렇게 너무 가까이 보셔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나와서 저하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와이프분이요? 아니 와이프분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지금 고개가 아니요 나는 아니요. 저 새끼들끼리 찍으라고 그래. 이 새끼들 아우 나는 지겨워버려. 나 어차피 다음 주에 이혼해요. 나 같이 안 찍어. 나 징해버려. 이 새끼 말을 하면은 나는 치가 떨려본다니까. 안 찍어. 우리 아내 배경으로 하나 찍읍시다. 진짜로 집에 돈 안 갖다 주시고 아내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분은 어떤 일 하세요? 회사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아, 여기 예매는 제가 있지만 아. 열차표는 우리 와이프가 또 우리 아내분 어따 이 새끼 봐. 나 진짜 이 새끼라고 산 세월을 생각을 하면은 나 진짜 치가 떨려본다니까. 치가 고등학생 때 내가 생각 없을 때 만나갖고 막. 오늘 서울에서 하루 주무세요? 아니면 바로 내려가세요? 마지막 열차도 집사람이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자고 가자 했는데 자기 싫답니다. 그렇죠. 둘이 자기 싫은 걸 겁니다. 서울에서 잠을 자기가 싫은 게 아니라 너와 둘이 잠을 자는 것이 나는 싫다. 나는 새벽이어도 내려가. 광주 걸어서라도. 내가 너하고 둘이서 서울에서 뭐 단디 자냐. 살결만 닿아도 소름이 돋아버려. 지금 올해 결혼 생활 몇 년째세요? 30년 된 것 같습니다.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선생님 아버지를 좀 닮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림도 좋아하시고 모든 잡기를 다 좋아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선생님의 미래가 보인다. 저는 이날 평생 동안 진짜 저 와이프만 좋아하고 정말 이 새끼가 뒤져보려고. 이 새끼. 계속 해주세요. 평생 동안 와이프만 좋아하고 또요. 앞으로도 평생 동안 정말 좋아할 거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 정말 선생님이 남편을 버리면 광주 지역의 다른 여성이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일단 죄송하고요. 진짜 너무. 근데 말입니다. 그 야생 다큐 중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코뿔소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코뿔소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있나 봤더니 얘가 이제 몸통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여기 갈비뼈가 눌려서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죽였냐? 코뿔소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나왔어요. 1번 동료 코뿔소. 동료 코뿔소가 저렇게 했다. 2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은 코끼리다. 3번 외계인의 소행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걸 했네요. 근데 관찰 카메라 막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동네에 수컷 젊은 코끼리가 있는데 이 새끼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되게 충격에 빠지는 게 교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가 이 순놈인데 코뿔소 들어가서 막 교미를 하려고 그러니까 코뿔소가 이제 싫다고 막 이렇게 몸을 제끼니까 얘가 또 시도를 하다가 또 싫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하더니 막 뿔로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옆으로 가더니 얘를 들어서 땅바닥에 내치고 다리로 몸통을 밟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이상한 현상이래요. 코끼리가 코뿔소에게, 그리고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폭력적인 이런 그게. 그래서 연구를 막 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코끼리들을 재배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코끼리들이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무리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 코끼리는 운송하기가 어렵고 얘네가 마치가 잘 안 먹으니까 새끼만 이제 데려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끼를 데려가려면 어미 코끼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미 코끼리는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는 얘를 도망을 못 가게 어미 코끼리 다리에다가 쇠로 묶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끼리가 되게 머리가 똑똑한데 그 상황을 다 본 거예요. 이 폭력적이고 막 엄마가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무리 생활하는 애인데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다가 재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끼리들이 내가 무리에서 어른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잘한 게 어떻게 잘하냐면 그러면 되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한국에 4, 5, 60대 지금 남자들, 이 남자들의 아버지가 6, 7, 80대거든요. 90대도 있고요. 근데 과연 자기 아버지에게서 무리를 어떻게 이끌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결혼은 자꾸 사랑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결혼은 사랑은 되게 엔진 오일처럼 가끔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후배들에게 야 결혼 막 그 불타는 사랑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해. 여러분이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예? 언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정말? 언어! 그럼 언어일 수도 있고 또요 믿음이나 배려나 개그 코드. 얼마나 웃고 살라고 개그 코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불쌍하다는 생각이래요. 불쌍하다는 생각. 이 새끼가 불쌍한 놈이다라는 생각. 이 새끼 불쌍한 놈이야. 이 새끼 아이고 불쌍해라. 이 새끼 불쌍한 놈, 안타까운 새끼야. 삶이 힘들어하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말하면 긍휼. 긍휼이라는 느낌하고 불쌍하다는 생각, 이거하고 느낌이 좀 다른데 똑같아요. 지금 어머니 뉘앙스는 긍휼이었어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누구는 그렇게 말했어요. 친절이래요. 친절. 예의, 친절, 배려, 개그 코드. 개그 코드 처음 듣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각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개그 코드 잘 맞아서 웃고 나면 애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개그. 자,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배우는 거냐면 그 무리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건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저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리에게 배우거든요. 아,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아, 남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무리의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어린 코끼리가 트라우마를 겪고 그거를 못 배우고 다른 땅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혼자. 그리고 트라우마는 폭력적 성향을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때리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누가 그런 폭력 씁니까? 그런 거 벌써 끝나죠. 근데 인간에게는 다른 장르의 폭력이 있어요. 가스라이팅도 있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는 한국의 40, 50, 60대 남자들이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에게서 떨어져 자란 코끼리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부모 코끼리가 돼버렸네요. 나도 힘든데, 나도 앤데. 그래서 머리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 미안하다는 말도 힘이 있어야 해. 근데 또 여자분은 남자의 언어의 3배를 써요. 하루에 2만 개. 남자는 7,000개 써. 둘이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활 쏠 때 여기서 총 쏴버리는데요, 연사 놓고 갈겨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화력이 3배. 그리고 또 폭력을 경험한 남자는 대부분 폭력을 쓰는 걸 싫어하는 70%의 남자와 30%의 극단의 폭력주의자로 가더라고요. 자, 그럼 그 극단의 폭력주의자는 이미 극단의 폭력성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혼할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결혼 생활을 하는 나머지의 현재 대부분의 남자는 뭐예요? 폭력성을 받는데 자기가 이런 폭력적이고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럼 회피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여자분이 막 조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대화하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왜 이렇게 회피만 하냐고, 자기는. 고개 흔들면서. 왜 그러냐고. 대화하자고. 싸우자는 게 아니야. 대화하자는 거지. 왜 이렇게 맨날 회피를 하냐고. 그럼 또 남자는 말을 좀 근데 기분 나쁘게, 내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내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자기가 나한테 한 일은 생각을 안 해? 그럼 또 이제 피곤하다. 피곤해? 내가 피곤해? 여러분 보기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피곤해. 우리 아내분에게 마이크 한번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분 보시기엔 어때요? 제 얘기가 좀 일리가 있어요? 네. 남편분은 이제 본인이 글을 쓴 걸로 봐서는 사실은 아내나 애가 이렇게 된 건 갑자기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 많은 시간을 참거나 기다리다가 뭔가 우리의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건데 남편분은 그거 좀 섭섭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어때요? 늘 말을 했는데 본인의 방식으로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면 그걸 보통 귓구녕에 뭘 박았냐. 근데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하나 보죠, 그 말이. 딸이 옆에서 이렇게 더 말을 같이 해주니까. 근데 되게 지금 우리 여성분께서 말씀하신 뉘앙스가 옆집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그러겠죠. 그 아저씨도 지도 이제 알았나 보네요. 라는 그런 아주 객관성을 띈 느낌이네요. 그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해주라,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향상. 여러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는 그런 성향도 있으니까. 우리 아내분이.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더 못 알아먹은 것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젠 잘하나 보네? 요즘엔 말을 안 하네? 우후! 낚시하러 가야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남편분은 왜 오늘
여기에 보통 남자가 오자고 거의 안 하는데 광주에서부터 오자고 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내분 생각은 어때요? 저도 궁금해요. 왜 그러는지. 아, 원래 와이프가 예. 그러니까 동갑이어서 아, 여태까지 금전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질 않았어요. 아, 그리고 그냥 서로 그냥 편하게. 좀 편한 표정은 아니신데 아내분 표정이 누가 봐도 편한 느낌은 아닌데 그럼 본인이 그냥 좀 편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내분은 이런 것 같은데 마음에서 할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도 성향상 나 그런 거 막 말해서 막 이렇게 다그치고 막 몰아세우고 이러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신 건데 안 하시니까 남편분도 의도치 않게 좀 모르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네,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뭔 소리예요 도대체 지금? 이게 갑자기 말이 지금 전혀 안 맞는 세계로 넘어가 버렸는데 근데 우리 남자분은 요즘 조금 갱년기 왔습니까? 저희가 좀 그럴 나이 전후인데 어때요? 제가 항상 정말 그 형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울음을 울어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니 집사람은 그 전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 오래 전부터 간간히 좀 이렇게 들으면서 했는데 올해 작년 초에부터 정말 가슴에 그 말씀 중에 정말 이 정도 하면은 신앙심처럼 창옥신 뭐 이렇게 정도로 제가 요즘 들어서는 창옥신님 유튜브를 보면서 잠드는 게 진짜 정말 취미가 돼가지고 너무 진짜 생활이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갱년기 왔다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좀 아내 표정은 네가 뭔 말을 하냐. 아이고 전 아내 표정에서 저희 엄마 표정이 읽혀져가지고 이 호랭이 씹어먹을 놈 했다 그냥 주댕이는 살아갖고 우음해 내 살아온 세월을 얘기를 하면 책으로 100권이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부부가 멀리에서 여기가 왔다는 거 사실은 그게 의미지. 사람들이 성지순례할 때 메카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메카 가는 길에 이미 다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다 할 만한 자기들 마음에 있는 그게 이미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우리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우리 이것도 다 추억인데. 지금까지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아내분 이 얘기할 때만이라도 살짝 얼굴을 펴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든 그 표정에다 대고 얘기하기는 웬만한 배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참 고맙고 너무 감사한 우리 마누라. 앞으로도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잘 살게, 잘 해볼게. 사랑해. 죽을 때까지도 사랑할게.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결혼 정년기 31세 여성입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들만 사귀게 됩니다. 무서워요. 결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소개 한번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또 방송을 보고 우리 여성분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본인 소개 뭐 쭉 한번 해줘요. 31살 백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엄마랑 왔어요. 엄마하고. 엄마도 따님이 결혼하기를 바래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어떤 말이에요? 아빠가 되게 좀 통제 성향도 있으시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좀 감정 표현 이런 거 잘 못하시고, 감정 표현 못하시고, 공감 못하시고, AI이신가요, 아버지가? 약간 아버지가
군사용 AIC 같으신데 지금 통제하시고 감정 표현은 못 하시고. 근데 좀 좋은 건 이제 책임감 있으시고. 책임감이 많고 네. AI가 확실하네요. 네, 일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고 우리 따님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 그래도 아빠 같은 사람은 없어. 너도 이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다정다감하고 가정스럽고 그런 남자 만나? 엄마는 어떤 의견이에요? 마음의 표현. 마음의 표현. 마음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질문을 할게요. 만약 시간을 돌린다면 조금 책임감이 강하고 집안을 잘 챙기는데 감정 표현이 없는 남자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버지 버시는 경제력의 한 7, 80%가 되는데 그래도 말도 잘하고 여자 마음도 들어주고 말도 하고 좀 그런 보들보들한 남자를 택할 것이냐. 우리 어머니는 어떤 남자를 좀 택하고 싶어요? 후자 쪽이에요. 지금 아버님이 이 방송을 과연 보실까요? 전혀. 안 봐. 그러면 우리 진실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게 중요한 거죠. 좀 대화하고 좀 여러 가지 취미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좀 통하는 사람. 또 그렇게 딸이 살아서 30년 지나면 저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어머니에게 SF 영화처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 딸이 또 딸을 낳으면 딸이 이런 질문을 또 어떤 강사에게 한다 라는 말씀도 또 드리고 잡네요. 우리 여성분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나는 아빠 좀 그런 거 싫어. 그런데 그런 남자들만 사귀게 돼요? 이건 뭐예요? 저는 업보라고 생각했어요. 업보. 아따, 31살 여성 입에서 업보라는 단어가 나와보네요. 업보. 네.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막 좀 다정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꼭 만나면 진짜 약간 로봇 같고 막 되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막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찡찡대거나 이러면 너 해결책 막 제시 너 정신 차려라 막. 찡찡댄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정확하게 말해. 무슨 문제야? 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와가지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저한테 좀 다정하고 이런 사람 만나봐 이러는데 안 끌려요.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 끌리고 이게 업보라고.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스타일이 너무 싫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의 60에서 70%가 그런 남성하고 결혼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두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 내가 이 아빠 저러는 거 너무 좀 별로야. 나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 아니야, 사실. 근데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저 아버지가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컸어. 연애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가족들만 아는 가족의 힘들고 고난 삶이 있어. 수없이 많이. 그리고 그걸 아는 건 나야. 내 아버지의 인생을 아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 그래서 아버지같이 될 것 같은 사람의 진동값에 익숙하고 끌리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거는 끌리는 거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성의 선택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단어, 익숙함이라는 단어 끌어내고 업보라는 단어도 가상의 단어예요. 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적인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전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좀 일찍 화장실을 앞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오늘 당장 소개해드렸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 화장실을 일찍 갔어야 되는 건데 운명이 바뀌어버려, 운명이. 근데 오늘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덜어낼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남자의 약간 그 상을 조금만 적어봐요.
일단 여기서 말해봐요. 3개만. 나는 다른 건 안 해도 나 요 3개는 나한테 꼭 필요하다. 지금 한번 3가지만 말해봐봐요. 저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하는 일이나 모든 걸 다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여성분의 하는 일? 네. 어떤 일 혹시 해요? 원래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네. 그리고 그런 뭔가 힘든 일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그런 대화를 좀 공감해주거나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 너무 짜증나지 않아? 자기야 그러면 야,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팀원들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근데 막 자기야 우리 팀장님 이상하지 않아? 너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누구한테 뭘 바라기 전에 내가 뭘 제시했는지 그걸 생각하란 말이야. 이런 남자 안 된다. 오케이. 마지막 3번째.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힘든 거 좀 동의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네. 사실 지금 그렇게 무리한 조건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뭐 외모에서 바라는 건 없어요? 외모 다 똑같이 뭐 잘생기면 좋고 키 크면 좋고 그렇긴 한데 근데 당분간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네, 외모나 이런 거는. 키는 몇 센치 정도까지 감안해 줄 수 있어요? 뭐 한 170도. 외모는요? 외모는 그냥 뽀뽀할 수 있을 정도. 뽀뽀할 수 있을 정도. 뽀뽀할 수 있을 정도. 오케이, 그렇게 많이 바라는 건 아니네요. 170에 뽀뽀할 수 있을 정도. 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많은 분이 보시니까 그거 또 그런 것도 호감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연락하실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털어내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거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어떤 건축가님이 저한테 15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그 건축가님하고 무슨 옆에 앉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서양 건축, 동양 건축을 다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건축가님 저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거를 물어보는데 저의 그거는 이제 다른 게 있었는데 못 물어보고 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김창옥 강사님 제가 집 짓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건축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건축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건축을 결국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있는데도 자기 건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건축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변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건축하기 원한다라고. 그게 건축의 시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멋진 척하고 있네. 평당 얼마인지나 말해주지.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집,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건축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건축을 원한다. 나는 이런 인간관계를 원하고 난 이런 가정을 원한다. 그러면 누가 미신처럼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뇌가 2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내가 말해보니까 난 정말 이걸 원하네. 확신을 하고 2번째, 말하면서 정말 자기의 그게 아니면 수정하거나 변형되거나 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세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건설하는 기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말한다면 주변에서 1번, 2번에는 안 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상한 하나가 걸려서 우리에게 또 희한한 소스로 이렇게 고리를 걸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절대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반복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된다는 말씀은 드릴게요. 그러니 내가 짓고 싶은 가정의 느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원해요. 난 이런 걸 원해요.
난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면서 확신하고 수정되어질 거예요. 삶에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일 먼저 듣는 건 자기의 뇌가 그걸 듣습니다. 아니면 수정하고 맞으면 더 포커싱해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